문정권 통일방송 KBS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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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골적인 총선 개입 KBS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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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방송 민심조작 KBS는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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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의 나팔수 KBS 수신료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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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군사적 도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공중 난동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이번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러시아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합니다. 더욱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일본의 행태입니다. 일본은 자국 영토도 아닌 독도 영공이 침범을 당했다고 하는데 당했는데도 자위대 군용기를 발진시켰습니다. 그래놓고 러시아와 한국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우리에게 터무니없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을 틈타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참으로 몰상식하고 치졸한 행태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일본의 독도 도발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게다가 이날 북한은 3,000톤급 신형 SLBM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또다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자화자찬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안이한 인식이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 안보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되는 북한의 핵 위협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도발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과 독도 도발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찔한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가 주변 강국들의 무력 시험장이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중하고 위태로운 상황인지 국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 중국, 러시아, 일본의 전투기와 폭격기 30여 대가 우리 동해 상공에서 3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었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NSC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오찬 자리에서도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한 걱정은 한마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기 오작동이었다.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청와대가 나서서 러시아를 대신해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나절 만에 러시아의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우리 청와대만 망신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또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말 나쁘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5월에는 미사일이라고 인정하는 데만 20여일이 넘게 걸렸고
북한의 항의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의 외교적 무능과 고집스러운 친북 정책이 결합해서 지금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자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작했고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자 중러가 도발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의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 안보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를 즉각 무효화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하고 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도 점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 수호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안보 강화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문재인 정권의 쌀 지원을 거부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북한의 핵 위협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도와달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있는데 세금 1,300억 원이나 들여서 쌀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정말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북한은 정부가 쌀 지원을 발표한 지난 5월에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북한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다는 국제사회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조공을 바치듯 쌀 지원을 고집하다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만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이 북핵 협상에서 한국은 빠지라는 소리를 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오지랖이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쓰는데도 이 정권 어느 누구도 나서서 북한을 비판하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을 감싸기에 바빴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하는 한미 합동 연습도 북한이 한마디 하자 동맹이라는 명칭을 뺀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일부는 쌀 지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 국민들께서 모욕을 당한 만큼 북한 쌀 지원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북한이 SLBM 잠수함을 공개하고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마당에 식량 지원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우리 안보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당한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당은 선거 개입과 편파 방송을 일삼고 있는 KBS 수신료 거부 전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공영방송인 KBS를 친문 좌파 세력들이 장악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홍위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시간 정권 홍보 방송만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9시 뉴스에 자유한국당 찍지 말라는 화면까지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따질 것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를 받아서 편파 방송만 제작하고 있는 만큼 수신료 거부는 애국 시민의 합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KBS의
편파 왜곡 보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수신료 거부 운동에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쏘았습니다. 두 발이나 쏘았습니다. 43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또 불상, 미상, 분석 중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미 전문가들은 이스칸다르급 탄도미사일이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말 꿈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이제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하나 봅니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반응과 대응 과정을 보면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높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는 차석 무관급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차석 무관급 대령입니다.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공 침범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러시아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방부 입장 발표문은 주러 한국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그 입장은 무엇이냐? 영공을 침범한 적 없다. 오히려 러시아 항공기가 군함기가 운행하고 있는데 한국 비행기가 한국 측이 비전문가적으로 비행을 방문했다, 방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청와대는 계속해서 은폐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에도 여전히 러시아는 유감 표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러시아 발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항의를 하기 싫은 겁니까? 왜 현실을 부정합니까?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대해 비판한 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근본이 된 그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 촌국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삼척항 북한 선박 무단 입항 은폐 조작에서도 청와대는 거짓말 그리고 은폐했습니다. 그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번 러시아 중국의 이 군사훈련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어제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가 선대 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중국 폭격기가 꼬리를 물면서 비행을 했답니다. 이러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가 뒤따라 비행하다가 의도적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측의 이러한 군사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하고 모두 수집해서 러시아 군용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아주 고도의 치밀한 이런 안보 위협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여 아주 치밀하고 심화된 군사훈련을 실행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고 어제 보고를 하러 온 합참 및 국방부 관계자도 매우 충격적이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은 매우 안이합니다. 이것은 바로 와해되는 한미일 안보 삼각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와해 틈이 보이니까 이것을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독도가 뚫리고 동해상이 뚫리고 직파 간첩에 뚫리고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 이유는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린 것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를 보존하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취임 선서 그리고 대통령의 의무는 모두 허울 좋은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결코 단순한 차원의 안보적 위기, 국방 악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쥐소미아 파기 언급으로 본심이 들킨 이 정권,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끼리 환상에 사로잡혀서 친북 안보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중러 삼각 동맹에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안보 도박, 무모한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친북 안보 실험이 가져온 이 구한말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동해 바다 앞에서 저희는 통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청와대 그리고 정부, 대통령이 안 하는 일 국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대로 우리가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우리 관련 상임위가 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은 대중, 대러, 대일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하는 그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를 조금 칭찬하겠습니다. WTO에 나가 계시는 실무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 공군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리 공군을 칭찬합니다. 약 36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하는데 참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 나가야 될 시기입니다. 김정은이가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선보였습니다. SLBM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CBM, 즉 대륙간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위협적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북한은 매우 무기가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지금 죽창으로만 맞서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나라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통수권자는 적극적으로 SLBM에 맞설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보의 불안, 국방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이 불안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침에 잠시 먼저 단독 기사 난 거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러시아에 거주하고 북한의 여권을 들고 공항 심사를 통과해 그 60대 여성이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무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해요.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류되고 북한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 내국인이 입국을 원할 경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이거 맞아요? 그러면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내국인이 들어오는 거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대공이나 범죄 혐의가 없다면을 누가 판단합니까? 그 속이면 그냥 다 속는 겁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옛날 평양 가셔가지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알고 있나요? 아침에 너무 기가 막혀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다. 이렇게 스웨덴에서 말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허망한 말이었어요. 그 허망함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서서히 무장해제되는 것처럼 보이죠.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죠. 미사일 발사하죠. 이제는 SLBM이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개발했다고 또 자랑까지 하고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대화를 잘하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죠. 러시아는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죠. 침범한 적 없다고. 도리어 한국이 자기들 비행을 방해했다고 억지 쓰고 있죠. 만약 일본이 그랬다면 문재인 정권은 어땠을까요? 죽창가 또 불렀겠죠.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 군사동맹의 허점을 테스트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러시아의 이간질이 성공한 것일까요? 한미일이 제대로 공조하지 못하는 거 한번 간보는 거 아닐까요? 결국 한미일은 제대로 공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며 큰소리치고 끼어들었고요. 미국은 적당히 일본 편 드는 듯이 행동하고 있고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도 트럼프는 개입하지 않겠다며 결과적으로는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까요. 조국 민정수석은 일본에게 죽창 들라고 했으니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뭐라고 말을 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역시나 주사파 정권인 것처럼 친북, 친중, 친러, 반일, 반미의 공식대로 대한민국의 안위와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의 개인 이념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공 침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는지를 역사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의 즈음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담화문에서 국가를 발전시키는 지도자의 자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우뚝 솟는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되었음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음을 이번에 제가 다시 보면서 느낍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을 잠시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자유와 독립, 내일의 조국을 위하여 도움이 된다면 어렵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 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 원수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가, 이 국리민복을 위해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는가. 과거 일본 죄가의 책임이 오늘 일본 국민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의 이 순간에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시 싹 트면 이번에 체결된 재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다. 준엄하게 일본을 꾸짖고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당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2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보상금은 무상 3억, 유상 2억, 5억 달러였습니다. 거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한일협정 관련 서류를 다 뒤졌지만 결국 이를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침탈에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을 거절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싸울 준비 되어 있습니까? 일본은 이번 싸움을 수개월 전부터, 수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대비해서 놓은 포석에 문재인 정권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어리석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싸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벌어주고 싸울 준비부터 해야 되는데 죽창 들라며 선동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싸움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인데 그 현실조차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와 외교적 담판을 하십시오. 그리고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서 지난 3개월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에 대한 많은 걱정과 자유한국당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민생 현장에 소리를 주워 담으며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에 두고 당내외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논란들은 당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토론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국 300만 당원의 뜻을 모아 정치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이 존재하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전당당 대회를 통하여 전국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최고의원으로서 묵묵히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요즘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 우파의 중심에 자유한국당이 우뚝 섰는데 제 한 몸을 던져 일조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들은 우파 정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그리스에서 친기업, 친시장 중도 우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직전 집권당이던 급진 좌파, 시리자의 세금 퍼붓기, 포퓰리즘 실험의 결과가 경제위기, 망국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리스 국민들이 경제를 제대로 아는 정당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스뿐만 아니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G7 포함해서 14개
선진국 대부분이 우파 성향의 정권이 집권 중이거나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보수 우파 정당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우선 G7부터 보겠습니다. 이틀 전 영국에서는 집권 보수당 새 당 대표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선출되었고 신임 총리로 취임한 존슨 장관의 공약은 법인세 관세, 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 구간 완화였습니다. 나흘 전 일본은 아베 총리가 참여 선거를 과반 달성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임기를 보장받아서 총 10년간의 재임으로 메이지 유신 이래 역대 최장기 총리 기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승리와 장기 집권의 비법은 경제였습니다. 고졸 이상 청년들의 취업률이 98%로 완전 고용, 사실상 제로 실업률 상태입니다. 우리 대통령과 취임 시점이 같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당시 33.3%이던 법인세 세율을 25%로 낮추고 6조 5천억 규모의 소득세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공무원 수를 17만 명 줄였습니다. 지금 프랑스는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일하는 프랑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10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중도 좌파 성향을 보이는 현재 집권당인 자유당보다 보수당이 10%가량 지지율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차기 총리 선호도에서도 보수당 대표가 지금의 트리도 총리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2005년부터 14년째 집권하면서 유럽의 맹주 자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믿기 어려울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제에서만큼은 그렇게 트럼프를 욕하던 각을 세우고 있던 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언론에서조차도 일면 머리 기사를 통해서 일자리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할 단어가 없다 하면서 순탄한 미국 경제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성과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IMF의 세계 경제 수정 전망에서도 세계 성장률을 0.1% 낮추면서 미국은 0.3% 추가 성장이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우리보다 12배 더 큰데도 사상 최초로 우리 경제를 2년 연속 앞지르는 상황입니다. G20 국가인 중국도 정치 체제는 공산당입니다만은 법인세 절감, 기업 부가가치세 완화 등 연간 3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와 같은 친시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에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중국계 기업의 숫자가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미국마저 앞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여기에 16개 기업만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업을 끌어오고 시장의 길을 살려주기 위한 조세 인하 경쟁, 친시장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만 유일하게 법인세를 높이고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하고 친노조 반시장 정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등 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던 삼성은 지금 대외적인 일본 수출 규제, 대내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직격탄을 맞고 적폐 기업으로 지켜서 2년 내내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에 시달리면서 경쟁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20년 만에 실업률 역대 최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성장률 2.2% 최하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각국은 만전을 기하면서 오로지 빚을
줄여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만은 오로지 빚을 내서라도 세금 퍼붓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G7 국가 이들 나라가 어떻게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지 야당과 언론의 지적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제1야당 대표가 왜 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하면서까지 국가 펀더멘탈 강화를 발표문에 넣기 위해 노력했는지 경청하고 검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고 이 외교 안보가 와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불안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웬만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그냥 묻혀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 문제 참으로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급 참모들을 교체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 갈 거라고 하고요. 일자리 수석, 시민사회 수석은 총선 출마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비서관급 총선 출마자들이 또 줄줄이 청와대를 떠난다고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후임은 캠프 출신 코드 인사로 전문성도 전혀 없는 사람을 항공우주산업 사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김조원 현 카이 사장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이기도 하지만 이 청와대 모든 자리가 총선용 경력 쌓는 자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인사가 있다고 하는 이 수석급 세 분, 사실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경질돼야 될 대상들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인사검증 완전 실패해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정말 무색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실패하고 핸드폰 감찰로 공무원들 인권을 유린한 사람입니다. 일자리 수석, 질 좋은 민간의 일자리 없애버리고 오히려 통계 조작해서 일자리 세금 퍼붓는 일자리만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시민사회 수석, 우리 시민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사회 분열을 방조 조장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장관 기용하고 총선 내보낸다 하는 것은 국민 무시, 이 도가 지나쳐도 참으로 지나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민정수석 법무장관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또 한 번 이 사정에 칼춤을 출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께서는 이 모든 것이 총선용 쇼라는 것을 아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